대해서 우리 미세스 경대병원 진 모셨습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감염내과 김수정 교수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모가 오늘 특별히 돈을 좀 썼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샵에 오늘 다녀오셨습니까? 네. 몇 시간 정도? 좀 짧게 너무 또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교수님께서 또 엄청난 직책을 하나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경북대병원 뭐였더라? 제가 소개할까요? 네. 네, 경북대병원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주로 하는 역할은 의약품 부작용,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부작용 또는 이제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좀 수집해서 저희가 진짜 이 약 때문에 그런 게 맞는지 좀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 보고하고 또 이런 게 중요하다,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병원에서 이렇게 사례를 보고 네네. 도움을 받으시겠네요. 네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직책인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약물 알러지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있는 건가? 특정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약을 먹을 때는 어떤 뭐 효과나 예상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약마다 좀 알려진 부작용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는 졸린다. 네, 정답. 좀 졸리고, 네. 기운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 양리 작용 때문에 좀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네. 알고 있지만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효과가 더 크면 사람들은 알지만 이제 약을 드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약물 알레르기는 그 약이 가지고 있는 그 양리작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약을 먹고 나서 피부가 막 가렵게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먹고 나서 막 눈이 굉장히 심하게 붓는다든지 대부분 경증이 많으세요. 그럼 생명의 위험이 있기도 한가요? 네, 아주 드물지만은 생명의 위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응급 대처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최대한 빨리 응급 의료기관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처치를 보통 이제 주시거든요. 사실 그 발생을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적절하게 처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증상이 다시 이제 재발 안 하기 위해서 진짜 어떤 약 때문에 환자가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요? 약제별로 이제 그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심되는 약제별로 피부 반응 검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하고 또 이제 약물 유발 검사 재투여해가지고 반응을 보기도 하고 해서 원인 약을 찾게 됩니다. 그죠,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재투여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재투여하는 게 확진이긴 하거든요. 제일 확실한 방법. 다시 먹어보고 똑같은 증상이 재현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덜 위험하고 덜 침습적이고 이런 검사부터 먼저 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증상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병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 다 이제 갖춰놓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원에서 하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유전도 있습니까? 약 알레르기가 부모님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이 약 알레르기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진 않구나. 네. 그럼 이걸 아주 흔하게 먹는 것 중에서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세트아미노펜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타이땡놀. 굉장히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나 이런 게 좀 덜한 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환자에 따라서 아세타미노펜에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있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루펜 이런 거 먹어야 되나? 그런 게 의심되는 환자들은 정확하게 그게 맞나 검사도 하고 쓸 수 있는 대체약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많네요.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약을 드시고 그게 뭐 알레르기 반응이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좀 나한테 좋지 않거나 좀 심한 반응이 있으셨으면 그 약을 처방하신 담당 의사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 약을 주로 처방하는 과에서 그 약이 가진 흔한 부작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부작용인지 뭐 그냥 용량을 줄이면 되는지 뭐 계속 먹어도 될지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된다고 하면 알레르기 전문의가 있는 이제 병원으로 오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로? 네. 약을 타서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이제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 처방받은 의사한테 안 가고 이 병원 나랑 안 맞네 하면서 맞아, 맞아. 우리나라 환자들은 더 큰 병원을 병원. 아예 이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정말로 그냥 뭐 동네 주치의, 그래서 내 상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약은 이제 다음번에 처방이 안 되고 이게 좀 잘 길게 관리가 되면 좋겠거든요. 이게 특히 부작용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막 이 병원 가도 아니야, 이 병원 좀 괜찮나?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약물 부작용이나 약물 알레르기에 관해서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물 알레르기는 이게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또 갑자기 뭐 원인 모르게 생겨서 굉장히 이제 고생스럽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언젠가 이게 또 생기지 않을까 또는 약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약을 쓸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불안감으로 걱정하시기보다는 가까운 이제 전문의 찾으셔서 정확하게 내가 문제가 되는 약 찾고 또 쓸 수 있는 대처 약을 잘 쓰시면서 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처방받는 그 약 같은 거 요즘 핸드폰 많으니까 이렇게 사진 같은 걸로 좀 찍어 두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다음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샵 다녀오신 미세스 경북대병원 우리 크리스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정이잖아.